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무슨 시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시인이 되는 걸 겁내지 말자는 거예요. 혹시 시를 사랑하고 즐겨 쓰신다면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시집 출판의 문을 두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출판 꿈공장 플러스 편집장이자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세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출판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책 한 권이 출판되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출판사 편집자는 보통 책이 출판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하는데요. 우선 원고를 선별하고 작가님을 컨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출판 계약이 되면 해당 원고를 함께 기획하고 문장을 교정 교열하는 편집 작업을 하는데요. 편집 작업을 할 땐 책의 첫 번째 독자로서 원고의 흐름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오류가 있는 지점을 짚어내고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작가님께 체크해서 원고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가님의 집필 활동을 가장 가까이서 돕고 또 소통하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다 다를 텐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작품성인데요. 문학 장르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다고 생각해서 그 어떤 장르보다 작품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작품성 안에는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글이 매끄럽게 쓰여 있는지 등 원고의 전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더불어서 독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력인데요. 남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독자들이 눈길을 끌만한 참신한 기획력을 갖춘 원고는 좀 더 눈길이 가기 때문에 저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자인데요. 저자가 영향력이 있는지도 고려 사항입니다. 이때 저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 인지도가 높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작가가 원고에 얼마나 진심인지, 책 출판 이후 작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피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을 참고하셔서 원고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성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원고 중에는 이경선 시인님의 그대 꽃처럼 내게 피어났으니 라는 시를 예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시인이 되려면 등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요즘 추세는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시를 좋아하고 작품이 좋다면 누구나 시집을 출판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 역시 등단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이 좋아서 저희가 컨택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예쁜 시집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간 이후에는 관공서 벽면에 시인님의 문장이 여러 번 크게 실리기도 했고 또 청첩장 인기 문구로도 꼽히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경선 시인님은 그 후 등단도 하셨지만 출판의 계기는 단연 작품성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무슨 시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시인이 되는 걸 겁내지 말자는 거예요. 혹시 시를 사랑하고 즐겨 쓰신다면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시집 출판의 문을 두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이 좋아서 작업하게 되었던 원고에는 김소연 수의사님께서 쓰신 쫑순이의 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수의사가 직접 쓴 1인칭 반려동물 시점에서 쓴 에세이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반려인으로서 이 부분이 참 궁금했었는데요. 강아지가 직접 일기를 쓴다는 점이 참신해서 기획부터 좀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처음 원고에는 강아지 쫑순이의 일기로만 채워져 있었는데요. 제가 작가님께 중간중간에 반려동물 케어 상식에 관한 글을 추가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렸어요. 보통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일 테고 그들에게 재미와 더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작가님께서 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또 글쓴이가 수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정말 잘 적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예쁜 책이 탄생했고 이 책은 특히나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으로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미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우선 저자의 인지도가 높은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존 팬 확보가 되어 있는 강점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된 원고가 밴드 CN블루의 드러머이자 배우로 활동 중이신 강민혁 작가님의 단상짐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책입니다. 강민혁 작가님과는 출간 전에 총 3번의 미팅을 진행했는데요. 저는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책을 출판해도 좋다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작가님과 3번의 미팅을 통해서 느낀 점은 작가님은 정말 글을 잘 쓰시고 또 글에 열정적이시다 이런 점이었어요. 특히 책을 통해서는 연예인 강민혁이 아닌 평범한 글쓴이 강민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점이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작가님의 작품 결을 살리는 방향으로 편집 작업을 했고 그렇게 예쁜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하면 기억에 남는 작가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요. 꼭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책을 출판하려는 목표가 확실하고 그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확고하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동원 작가님의 독서로 군생활은 예술이 된다라는 책을 그 예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한눈에 봐도 군대와 관련 있는 책이에요. 군대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써서 작가가 된 이야기가 담긴 독서 에세이인데요. 이 원고와 출판 기획서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 작가님의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작가님의 목표는 책을 출간하고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거였는데요. 워낙 작가님 자체의 에너지가 좋고 그래서 이분은 뭐라도 꼭 이루실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출판사도 최대한 작가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표지부터 제목까지 군 장병들을 위한 책을 컨셉으로 잡고 작업을 했는데요. 그 결과 2024 하반기 진중문고에 선정이 돼서 전국 군부대에 납품하게 되는 좋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현재 작가님은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독서로 군생활이 어떻게 예술이 되었는지를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야말로 꿈을 이루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글을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저는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아무나 작가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혹시 작가를 꿈꾸시거나 책 출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내가 이 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왜 작가가 되고 싶은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원고를 쓸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야만 그 원고가 좋은 출판사, 편집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책으로 출판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 작가를 꿈꾸지 않는 분이시더라도 자기 생각을 짧은 문장으로 정리하고 오랜 시간 간직해 두면 그것도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아, 내가 예전에 이런 마음을 품었었지 이런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소소한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쓰는 즐거움과 읽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